옛날 어느 날, 조선의 한 장터는 평소보다 더 북적이고 떠들썩했다. 가을 햇살 아래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과 손님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흥겨운 장단으로 활기가 넘쳤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다름 아닌 한 점쟁이의 작은 천막이었다. 천막 앞에는 나무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파자점, 글자로 미래를 본다, 라는 글귀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이날은 특별히 한 인물이 그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조선의 임금이었다. 임금은 평소 공안의 답답함을 벗어나 민심을 살피고자 사복을 입고 정체를 숨긴 채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다.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일이 있을까? 임금은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틈에 섞였다. 임금의 시선은 곧 점쟁이의 천막으로 향했다. 글자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에 흥미를 느낀 왕은 민심을 살피는 길에 이런 것도 봐야 제격이라 생각했다. 그는 점쟁이의 천막 근처로 다가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곶갓을 쓴 2명의 젊은 선비가 점쟁이 앞에 앉았다. 어찌 선비님들은 점을 보러 오셨소? 우리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요. 피곤하던 차에 이곳에서 흥미를 끌어 잠시 들렀소이다. 좋소이다. 그럼 과거 시험의 결과를 한번 점쳐봅시다. 선비들은 신중하게 글자들을 살펴보다가 공교롭게도 둘 다 같은 글자를 골랐다.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여기 적힌 글자 중 하나를 짚어보시오. 두 선비는 나뭇가지를 들어 흙바닥에 같은 글자를 적었다. 점쟁이는 잠시 그 글자들을 살피더니 첫 번째 선비에게 말했다. 선비님께서는 이 글자가 과거 급제하여 오사모를 쓴 모습 같구려. 금이 환영할 운명이요. 아, 그렇다면 나도 그렇겠군. 아니요.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오. 글자를 보니 이는 꼭 위패를 세운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순간 두 번째 선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리 불길한 해석을 하다니. 외람되지만 이는 곧 생명의 위협을 암시하오. 시험은 나중에 보더라도 명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은 흥미가 치솟았다. 파자점이라. 글자를 가지고 미래를 본다니 재미있군. 민심을 살피는 길에 이런 것도 봐야 제격이지. 나도 점을 보겠소. 글자를 골라보지. 임금은 여러 글자를 살펴보다가 물수를 골랐다. 점쟁이는 임금에게도 흙바닥에 글자를 쓰라고 했다. 임금이 글자를 적자 점쟁이는 그것을 보고 갑자기 깜짝 놀라며 외쳤다. 이럴 수가. 군왕의 산이 아닙니까? 점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절을 하며 소리쳤다. 아니, 어찌 이곳에 나라님이 오셨습니까? 임금은 당황한 나머지 서둘러 복채를 던지고는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다. 대체 저 물수 글자에 무엇이 나를 드러낸 것인가? 임금은 천막을 빠져나와 장터 한쪽에 몸을 숨긴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임금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터 끝자락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 한 명을 발견했다. 거지는 햇볕을 피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볼품없는 몰골에도 그 눈빛은 어딘가 살아있었다. 임금이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좋은 일을 해드리면 나를 도와주시겠소. 좋은 일이라니 배고픈 제게 밥 한 끼 주시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임금은 거지를 데리고 근처 주막으로 갔다. 따뜻한 밥과 고기를 먹이고 장터에서 새 옷을 사입힌 뒤 말했다.
이제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앞으로 한 달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것이오. 거지는 기뻐하며 임금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임금은 자신의 평범한 옷을 거지에게 입히고 일부러 허름한 모습으로 꾸민 뒤 말했다. 거지는 임금의 지시에 따라 점쟁이의 천막으로 향했다. 점쟁이는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했다. 원하는 글자를 하나 고르시오. 거지는 망설임 없이 임금이 고른 것과 똑같이 물수를 선택했다. 점쟁이는 고른 글자를 흙바닥에 써보라고 했다. 거지가 글자를 쓰자 점쟁이는 한참 동안 그것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런 이 비문 밖에 있으니 거지 상이 따로 없구려. 옷은 멀끔히 입었으나 얼굴은 여전히 밥을 빌어먹을 팔자인 것을 보니 애달프구려. 이 말을 듣고 숨어서 지켜보던 임금은 화가 치밀었다. 역시 사람을 보고 점을 치는 속임수구나. 그는 천막 앞으로 걸어 나가 점쟁이를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자네, 사람을 보고 점을 치는 것 아닌가?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글자를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같은 글자를 보고도 나와 이자의 운명을 다르게 말했는가? 당장 이유를 말해보라. 임금은 눈을 부릅뜨고 점쟁이를 노려보았다. 점쟁이는 임금이 위험 있는 태도로 꾸짖자 곧 당황한 채 떨리는 손으로 흙바닥에 물쑥 글자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임금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글자는 나으리께서 쓰셨을 때와 저 거지가 썼을 때가 다르옵니다. 보십시오. 나으리께서 쓰신 글자는 입이 단단히 문 안에 있사옵니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저 거지가 쓴 글자는 입이 문 밖으로 빠져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곧 문 밖에서 떠도는 떠돌이의 상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다시 흙바닥의 글자를 살폈다. 그의 설명은 어느 정도 맞는 듯 보였다. 글자 하나에도 이렇게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로군. 그러나 정말 그런가? 임금은 점쟁이의 태도를 유심히 살피며 그의 진위를 파악하려 애썼다. 점쟁이는 침을 삼키며 덧붙였다. 운명은 글자만이 아니라 그 글자를 쓰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도 달려 있사옵니다. 같은 글자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요. 좋다. 아직은 믿기 어렵지만 내 해석이 진정한지 두고 보겠다. 임금은 다시 한번 점쟁이를 시험해볼 결심을 했다. 임금은 점쟁이의 말을 곰곰이 떠올리며 다시 시험해볼 방도를 고민했다. 글자를 쓰는 방식과 사람의 태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과연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결정되는 것인가? 그는 장터를 떠나기 전 점쟁이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임금은 이번에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긴 채 평범한 상인 행세를 하며 천막으로 돌아갔다. 점쟁이는 그를 보자 익숙한 말투로 맞이했다. 어서 오시오. 오늘도 점을 보러 오셨소. 내 운명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글자를 골라보겠소. 그런데 이번엔 조건이 있어. 내가 글자를 고르고 나면 글자를 쓰지 않고도 내 해석을 듣고 싶구려. 좋소이다. 어떤 글자를 고르시겠소? 임금은 종이 위를 훑더니 이번에는 산산, 자를 골랐다. 점쟁이는 잠시 글자를 응시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산이라 이 글자는 높이 올라가는 운명을 뜻할 수도 있지만 외롭고 고립된 삶을 암시하기도 하오. 임금은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럼 내가 쓰지도 않은 글자의 해석이 이렇게 모호하단 말인가? 산이 높고 외롭다니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점쟁이는 말을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그건 글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모호한 결과일지도 모르옵니다. 만약 손님께서 직접 글자를 쓰신다면 더 명확한 운명이 보일 것이옵니다. 임금은 점쟁이의 기세가 흔들리는 것을 눈치채고는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글자를 쓰지 않아도 나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소. 어제는 사람을 보고 점을 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모호한 운명을 이야기하니 자네의 말이 점점 의심스럽구려. 그 순간 주변에서 임금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점쟁이의 천막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점쟁이는 점점 더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운명이란 글자와 그 글자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알 수 있는 법이요. 제 진가를 믿어 주시오. 좋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겠소. 내가 아무 글자도 쓰지 않고 그저 내 이름의 글자 속에 숨은 운명을 해석해 보시오. 그 조건은 매우 어렵사옵니다. 이름 속 운명을 해석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오.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자네가 진짜로 운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인지 곧 밝혀질 것이오. 임금의 눈은 매섭게 빛났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점쟁이는 궁지에 몰린 듯 땀을 흘리며 글자를 해석하려 애썼다. 임금은 그가 진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운명을 빙자한 속임수인지 드러날 때를 기다리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점쟁이는 흰 얼굴로 땀을 닦으며 말문을 열었다. 이름 속의 운명을 해석하려면 대단히 신중히 다뤄야 하옵니다. 제가 감히 도전해 보겠사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그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책과 도구를 가져오며 시간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금은 그의 눈빛과 손놀림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자네가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시간은 충분히 주었네.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내 운명을 말해보게. 이름 속 운명은 천군만마를 이끄는 위대한 장군의 상이요. 그러나 동시에 고립과 외로움이 뒤따를 운명이옵니다. 자네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니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꾀임이 분명하구나. 자네가 보는 글자와 운명은 결국 그저 말을 꾸며내는 것에 지나지 않소. 자네의 말이 진정한 예언이었다면 내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결과가 일관되었어야 할 터. 하지만 자네는 사람의 외모와 옷을 보고 판단했을 뿐이요. 정말 점쟁이가 사기꾼인가? 우리도 속은 것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점쟁이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은 천천히 말했다. 점쟁이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마침내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들었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했을 뿐이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자네를 벌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오. 다만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고 싶었을 뿐이오. 자네도 진정한 실력을 기르거나 정직한 길을 걸으시오. 명심하게 싸웁니다. 운명이란 글자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오. 같은 글자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 운명은 내 손으로 개척하는 것이지.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도 오늘 이 점을 교훈으로 삼으시오. 사람들은 임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운명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점쟁이는 그날 이후 장터를 떠났고 임금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운명은 글자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오늘 나도 배웠구나.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점쟁이보다 자신의 삶을 성실히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운명은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